이번에는 오일러 코시 방정식인데요. 일부에서는 그냥 오일러 비분 방정식이라고도 불러요. 자,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그 계수가 상수계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동차 선형 비분 방정식을 살펴봤었는데, 자, 그거하고 모양이 거의 유사해요. 일단 앞에 상수가 다 있긴 있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어떠냐면 x에 대한 거듭 제곱이 계수로 붙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오일러 코시 방정식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그 x의 거듭 제곱인데, 이 거듭 제곱이 뭐냐면 미분 계수하고 동일해요. 자,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이계를 많이 다뤄요. 근데 일단 제가 예를 들 때만 이계를 이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냥 어차피 이계나 뭐 n계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풀이가. 그래서 제가 그냥 n계로, 이미 자연수 n에 대해서 n계로서 그냥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일단 저번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도 저번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 자, 그때 이어서 일단 해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를 찾기 위한 과정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전 영상을 봤었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러한 오일러 코시 방정식의 해를 y1부터 yn까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y1, y2, 점점점에서 yn까지 n개의 이제 특수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이것이 선형 독립인 특수해라고 생각할게요. 물론 제가 여기 이제 별표라고 이름 붙여놨죠. 이 별표 방정식에 대한 특수해다 라고 가정하면, 자, 이때 별표식의 일반에는 y는 c1, y1부터 c2, y2, 점점점에서 cn의 yn까지 합으로 표현된다. 자, 여기서 이제 뭐 c라는 건 당연히 ck는 이미 어떤 상수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그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하고 지금 동일한 상황이에요. 해는 결국엔 뭐다 그러면 서로 독립인 어떤 특수해, 선형 독립인 특수해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일반해가 주어진다. 사실 n개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은 전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우리가 이제 기절하고 부르죠. 제가 이제 뭐 기절하는 표현은 안 쓰지만, 기절을 이루는 선형 독립인 특수해 n개를 찾을 수 있으면 n개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저번에 그 선형을 했을 때처럼, 그러면 이러한 특수에는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이거 찾는 방법은, 이거는 제가 좀 다른 색으로 쓸게요. 사실 이건 저번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요. y1부터 yn까지 찾는 방법. 굉장히 단순한데 뭐냐면, 자, 힌트는 여기 있어요. 미분한 횟수하고 그 앞에 있는 x의 지수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을 시켰을 때 요거를 만약에 x의 지수를 다 일치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y를 이런 식으로 치환할게요. 이게 사실 핵심인데, y를 x의 어떤 m제곱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줘요. 자,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걸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y는 x의 m제곱이라고 하면은 미분을 시키게 되면 m이 하나 앞으로 내려오면서 그 지수가 m-1로 바뀌죠. 그럼 두 번 미분하면 m-2 쭉 해서 n번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x의 m-n. 그럼 그게 여기 들어가는 순간 x의 m제곱으로 바뀌어요. 즉 모든 항이 뭐다? 모든 항이 x의 m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치환하면.
자,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은 모든 항에 x의 m제곱이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약분시켜 버리고, 어차피 x가 0인 뭐 그런 특수한 해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임의 x에 대해서 해를 찾기 위해서는 x의 m제곱 다 나눠버리고, 그 남은 어떤 m에 대한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치환 후 그 m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방정식을 풀어주는데,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뭐 여러분 예상할 수도 있어요. m에 대한 n차식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n차 어떤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방정식의 해는 그럼 일반적으로 n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방정식, 제가 이거부터 쓰면 안 됐는데, 자, 방정식의 해, 그거를 제가 편의상 m1, m2 쭉 해서 n이라고 할게요. 이것에 의해 결정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결정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결정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앞서서 전에 이제 동차 선형 미분방정식 봤던 것처럼 거의 비슷해요. 이 m들을 여기다 집어넣은, 그러니까 일반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일반에는 대략적으로만 쓸게요. x의 m1, x의 m2, 이것들을 전부 다 앞에 적절한 임의의 개수들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 플러스 cn의 x의 m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제 일반회가 되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또 저번하고 똑같죠. 이제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허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결과도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어요. 저번하고 동일할 거예요. 중근도 허근도, 중근 같은 경우는 무언가가 더 곱해질 거고요. 허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또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해서, 다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식을 형태를 간단하게 좀 처리를 하겠죠. 근데 뭐 그 과정 같은 경우가 이제 저번에 했던 거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과정을 막 디테일하게 얘기했지는 않고 그냥 결과만 또 좀 얘기를 할게요. 물론 저번에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번보다는 조금 빠르게 설명하고 예를 한두 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칠판 지우고 그러면 이 일반 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시 이 특수해를 어떻게 찾아서 처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칠판 지웠고요. 이제 저번처럼 또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엔 아예 제가 그 세 가지 경우를 다 적어 놨어요. 자, 일단 세 가지 경우의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실근, 그러니까, 실근이 n개가 나오는데 전부 다, 다른, 근으로 나온 경우, 그 다음에 이제 K개는 중근인 경우, 그 다음 허근이 2개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이제 실근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일반항을 그냥 바로 적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항은 사실 아까 한번 적었어요. 자, y는 c1 x의 m1부터 cn의 x의 n까지 그냥 적어버리면 돼요. 이거 자체가 일반항이다. 요 각각의 x의 거듭 제곱, m들이 서로 다 다르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선형 독립으로서 우리가 그 일반항을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혹시 전에 이제 그 영상을 봤는지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뭐 영상을 안 봤다라고 해도 그 선형 미분 방정식을 다뤄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상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 볼게요. 자, 일반항 제가 바로 적을게요. 우선 첫 번째 거 하나는 그냥 넣어도 상관없죠. 그냥 M1을 하나 넣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거에다가 제가 만약에 X의 M2,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C2에 X의 M2 적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똑같은 값이잖아요. M1하고 M2하고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합쳐지니까 그거는 N개의 선형 독립이 아닌 거예요. 선형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전에 선형 미분 방정식을 할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지수함수 형태로 되어 있었잖아요. 2에 뭐 람다 1 그런 식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x를 곱함으로써 선형 독립이면서 일반해를 이제 중근이 나왔을 때 그 차수를 높일 수 있는 새로 하나를 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을 가졌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거의 비슷한데 이제 x 못 곱하잖아요. 그쵸? x를 못 곱하는 대신에 바로 ln x를 곱해요. ln x. 요거를 덧붙임으로써 이것과 선형 독립이면서 일반해를 만들 수 있는 특수해가 완성이 돼요. 자, 이게 특수해가 되는지는 일단 넣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이제 요거 바로 영상 바로 앞에 이제 차수 축소법이라는 걸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서 썼던 테크닉을 이용하면은 사실 x의 n-1제곱을 알았을 때 x의 n-1 ln x가 하나 해로 나와요. 그래서 저 ln x가 그 다음 선형 독립인 특수해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넣어서 확인해도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 차수 축소법을 이용해도 상관없다. 그럼 이제 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 이제 ln x만 계속 곱하는 거예요. 쭉 곱해주면 점점점 최종적으로 k번째 가면 ck의 x의 m1 m 값은 다 똑같죠. 자, 그 다음 뭐다? ln x를 k번 다시 k-1번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중근에 대한 일반해는 완성이 됐고요. 여기 서로 다른 애들도 전부 다 더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k 플러스 1부터는 그대로 위에서 했던 것처럼 해주면 돼요. 점점점 cn의 여기 플러스죠. 점점점 cn의 x의 m의 m.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제 요 마지막 거. 자, 일반, 이제 자꾸 일반형이라고 썼네요. 일반해. 잠시만요. 자, 여기 일반해요. 제가 지금 계속 오타를 내고 있어요. 오타가 아니라 오기죠. 잘못 쓰고 있어요. 일반해. 물론 제가 제대로 적으나 틀리게 적으나 글씨를 워낙 못 쓰다 보니까 또 잘 못 읽겠는 거는 똑같아요. 그쵸? 저 좀 글씨를 조금 빤타하게 쓰려고 하는데 계속 뭉개지네요. 원래 악필이라. 자, 이제 허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거야 뭐 당연히 뒤에 거 먼저 한번 여기서 밑에 써볼까요? 뒤에 거야 당연히 C3에 이거 M이 아니라 3에 이제 이렇게 좀 고칠게요. 보기 안 좋지만 x의 m3 플러스 점점점 cn의 x의 m n.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실근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이건 어떻게 썼냐면 저보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C1에 일단은 x의 알파가 먼저 들어가고요. 알파 실근. 자, 그리고 나서 저번에 어떻게 했었죠?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들어갔었죠. 사인 먼저 쓸게요. 자, 사인하고 저번 같으면 사인하고 베타 x로 썼었는데, 자, 그거는 y를 x의 m제곱이 아니라 2의 x제곱 꼴로 다시 2의 람다 x제곱 꼴로 표현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고요. 여기서는 ln으로 표현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이걸 그냥 x의 알파 플러스 베타 i로 일단 먼저 써놓고 나서 그 다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코시가 아니죠. 그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오일러 공식을 쓰기 위해서 그 지수를 다시 2의 ln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사인하고 베타 ln x로 돼요. 이 부분. 자, 그 다음 플러스 C2에 또 어떻게 된다? X 베타에 지금 화면에서 좀 잘 리겠지 이거? 코사인, 제가 이거 자막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코사인 베타 ln x가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허근만 제가 지금 화면 잘린 게 좀 찝찝하니까요. 요 부분만 다시 좀 빼내서 이렇게 좀 쓸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x의 알파에 다시 쓸게요. 베타 ln x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x 알파의 코사인의 베타 ln x로 해서 요게 선형 독립인 특수해가 돼서 이걸 집어 넣으면 돼요. 제가 칠판을 지우고 이제 예제를 두 개를 적어 놨어요.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일단 둘 다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고요. 일단 1번이야 뭐 당연히 오일러 코시 방정식인데, 자, 가끔 요거 보고서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 차수가 순서대로 다, 이 항들이 순서대로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n개부터 n-1개 쭉 해갖고 뭐 2개, 1개, y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다 있을 필요는 없다. 항이 하나 빠져도 된다. 즉 여기 있는 a0부터 an까지 개수가 사실 0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요 둘 다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거 먼저 풀어볼게요. 자, 푸는 방식은 어차피 두 개가 똑같아요. 자, x가 아니죠. y를 어떻게 해라? x의 m제곱으로 치환해라. 자, 치환하게 되면은 제가 이거 뭐 치환하는 과정은 일단 바로 말로 할게요. 자, 일단 x제곱 그대로 있죠. 맨 처음에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다시 앞쪽부터 할게요. 이걸 한번 미분시키면 mx의 n-1이고요. 한 번 더 미분시키면 n-1이 앞으로 또 내려오면서 m의 n-1이 개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x의 n-2가 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항. 자, 두 번째 항은 똑같이 생각하면요. 앞에 개수 원래 있던 거 2에다가 m이 하나 곱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x의 n-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의 x의 m제곱은 0.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x의 요거 합치면 m제곱이죠. x의 m제곱, x의 m제곱, x의 m제곱, x의 m제곱 다 지워지고 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요거 풀어주면 m제곱 마이너스 m이고요. 다시 쓸게요. m제곱 마이너스 m이고요. 여기 2m 있죠? 두 개 더하면 플러스 m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하면 해가 쉽게 찾아지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먼저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m은 1과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러면 일반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좀 다른 색으로 쓸까요? 제가 이제 전에는 예제를 풀 땐 그냥 한색, 단일색으로 계속 좀 썼는데, 그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자, 일반에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y는 c1에 x의 첫 번째는 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러스 c2의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c2의 x제곱분의 1로 써도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제는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예제 두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사실 뭐 치환한 과정을 똑같이 생각하면 될 거고요. 요거 이제 두 번 미분하면 이러한 형태, 지금 사실 항이 똑같았어요. 요거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한번 다시 적어보면 n-1의 x의 m제곱.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y니까 x m제곱 그대로 들어가죠. 플러스 x의 m제곱은 0. 자, 이거 그러면 x m제곱이 약분시키고요. 양쪽 다 나눠주고 m에 대해서 다시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보니까 어때요? 인수분해 안 돼요? 보나마나 허근을 갖고 있죠. 판별식을 써보면 허근을 갖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우리는 근을 구해야 되니까, 자, m을 구해보면 당연히 근의 공식 써야 돼요.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엔 복소수가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뭐 알파 플러스 베타 꼴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자, 그거를 떠올려 보면은 이제 일반에는 이것에 의해서 일반에는 이것도 역시 제가 또 다른 색 펜으로 또 적을게요. 일반의 y는 우선 첫 번째 거는 제가 사인 먼저 적으면 C1의 x의 2분의 1에 그러니까 루트 x예요. 사인 이것도 화면에서 잘릴 것 같죠? 자, 요거를 밑에 줄에 다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줄에 다시 적을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i 꼴에서 제가 지운 동안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지운데 오래 걸려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i 꼴에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x의 알파 제곱 그 다음 사인 혹은 코사인의 베타 ln x로 들어갔었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적을게요. C1의 x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x예요. 거기에 사인의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ln x 그 다음 플러스 C2의 x의 2분의 1에 코사인의 2분의 루트 3 ln x로 쓰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제까지 끝났어요. 자, 보통은 제가 예제로 끝내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조금만 더. 자, 다른 거 아니고요. 별거 아니고요. 여기서 이거 좀 지우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또. 자, 이 부분 살짝 지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변형될 수가 있어요. 변형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지금 학교 공부, 대학 공부를 학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중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식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AN의 x 마이너스 어떤 뭐 상수, 요거 t 상수예요. 그래서 t에 대해서 t의 n제곱의 y의 n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y를 x의 m제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t가 상수일 때 요거 지금 상수예요. t라고 쓰니까 조금 그러네요. 예. 요거의 m제곱 이걸로 치환해서 풀어주면 된다. 자,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